지난 시간 그림책 장르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장르란 무늬의 양식의 갈래로 아이들의 그림책에도 몇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아이들 그림책 장르를 나누는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다음에 3가지 기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시간으로 볼 때 오래된 것인가 새로운 것인가. 둘째, 내용의 사실성으로 볼 때 사실적인 것인가 환상적인 것인가. 셋째, 글의 형식에서 볼 때 이야기체의 산문인가 일정한 운율을 가진 운문인가 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따라 아이들 그림책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께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승문학입니다. 전승문학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화, 우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또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야기 형식이 아닌 일정한 운율을 가진 전래동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창작문학입니다. 창작문학은 전승문학과 달리 최근에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쓴 그림책입니다. 창작문학에는 환상동화, 생활동화, 정보그림책, 전기가 있고 일정한 운율을 가진 동요, 동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그림책을 나누는 기준은 참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전승문학, 창작문학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화면에 나온 그림책의 장르 중에서 6가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민담이라고 불리우는 전래동화. 둘째, 환상동화. 셋째, 생활동화. 넷째, 정보그림책. 다섯째, 전기. 여섯째, 동요와 동시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은 이 6가지 그림책을 전체적으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승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담, 즉 전래동화입니다. 민담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로 흔히 전래동화라고 부릅니다. 전래동화 한 편 잠깐 들어보실까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산 밑에서 팥을 심고 있는데 뒤에서 어흥 하는 소리가 나. 뒤를 돌아보니까 황소만한 호랑이가 내려다보고 있잖아. 잘 들으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옛날에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참 친근하죠? 또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는 어느 시골 마을이 언젠가 한 번쯤은 가본 적이 있는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듯 전래동화는 우리의 정서를 잘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상동화입니다. 그림책의 내용이 사실인가, 허구인가를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닌 허구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들어보실까요? 에이,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마치 거미집 같은데. 이렇게 줄이 많으니 천둥번개의 도깨비님이라도 안 걸리고 백이나. 이 말을 들은 엄마는 화가 났습니다. 거미집이라니? 그런 실례의 말이 어딨니? 그보다 너는 뭐하러 왔어? 잘 들으셨나요? 뿔이 난 도깨비가 빨랫줄에 걸려 버둥거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것보다 도깨비에게 화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더 인상적이네요. 도깨비와 엄마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네요. 다음은 생활동화입니다. 조금 전에 본 환상동화와 달리 생활동화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드디어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가 소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할머니! 추석에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한 소리네 가족의 추석 이야기입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당산나무, 그리고 소리네 가족을 맞으러 나오시는 할머님의 모습. 정겨운 시골 풍경이 아주 익숙합니다. 다음은 전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인전이라고 부르면서 즐겨보던 그림책이죠. 어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장 읽히고 싶은 책이 전기, 바로 위인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왜 위인전을 아이들에게 가장 읽히고 싶어 할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듯 합니다. 하늘 천 따지.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꾸벅꾸벅 졸고 있네요. 바로 홍도예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전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시지 않았나요? 역사적인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영유아를 위한 전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이 부분은 전기를 설명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그림책입니다. 다른 말로 지식 그림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또 알면 좋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토토는 이미 젖을 빠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토토 입에 손가락을 넣으면 빨기 시작해요. 귀도 열렸어요. 빨리 토토랑 놀았으면 좋겠는데 토토는 계속 먹고 잠만 자요. 토토는 자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아직 토토랑 놀 수 없어요. 이 책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엄마 개가 강아지를 낳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강아지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좋지만 강아지가 어떻게 태어나서 자라는지 보면서 강아지를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동요와 동시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진 그림책에 비해서 동요와 동시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나팔 불어요. 햇님이 방긋 웃는 이른 아침에 나팔꽃 아가씨 나팔 불어요. 잠꾸러기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나팔꽃이 또또 따따 나팔 불어요. 잘 들으셨나요? 글로 읽는 것도 좋지만 곡을 붙여서 흥얼거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오늘은 그림책의 장르 중에서 6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전래동화와 전래동요, 환상동화, 생활동화, 정보그림책, 전기, 동요와 동시.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그림책의 특성,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